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 4장이 되겠네요. 4장, 사회문제 분석과 욕구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사회문제 분석하고 욕구조사.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욕구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교시로 그렇게 구성이 될게요. 자, 1교시는 정의와 분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2교시는 유형, 3교시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는 사회 문제가 어떤 거냐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정의와 분석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우리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거. 사회 문제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걸 인식하고 분석하는 부분부터 이제 어떤 그 정의에 있어서 출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사회 문제의 정의를 이제 내용들을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프로그램 기획에서 문제 분석을 왜 하느냐? 기획 단계에서 문제를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우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목표가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의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그다음에 얼마나 심각할지, 어떠한 경향이 있을지, 그리고 문제나 욕구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파악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째는 이러한 욕구, 규모, 심각성, 경향, 이러한 것들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업 전략과 내용을 선정할 수가 있더라. 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더라. 네 번째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면담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문제 분석의 정확성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당성, 누가 물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느냐 했을 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한 어떤 원인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다. 라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바람직하지 못한, 만약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 하면 사회 문제가 아니겠죠. 사회 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개선 또는 상황이 존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한다.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문제의 원인과 특성에 있어서 사회적이라야 된다. 소셜, 사회적이어야 한다. 해결 가능성. 자, 그 다음에 다수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칭찬하고 좋은 것 같으면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사회적이어야 하고, 둘째는 다수에 의해서 부정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는 어떤 액션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없는 현상 같으면은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문제의 정의는 일단 이렇게 해보고 조금 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문제로 규정되기 위해서 사회 문제로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되는 요건들이 네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중요하죠. 사회 문제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원인이 사회적이라 해야 된다. 사회적. 아까 소셜이라 그랬죠? 사회적 문제여야 한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태풍이나 홍수, 지진, 이걸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은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물론 조금은 뭐 준비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연재해는 사회 문제가 사회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아니다. 다시요. 태풍, 홍수, 지진, 뭐 사망,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적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없다. 대신에 어떤 생활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청년 실업,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점이 개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자살, 알코올, 청년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은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다. 대신에 자연재해는 사회 문제가 아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어야 된다. 자, 도덕적, 윤리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회 변화에 있어서 새롭게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나는 거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나이가 많았다고 갖다 버리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이렇게 뭐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거는 전통적으로 예, 우리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가치와 교육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회 문제로 갈 수 있고요. 대신에 동물학대나 다문화 인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별로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못했죠. 우리나라가 언제 뭐 다문화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역사가 오래된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뭐 과거에는 동물에 대한 뭐 동물 복지, 동물 학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동물 그다음에 다문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그 사회 문제로 그 시작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다수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게 사회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자, 예를 들어 신문이나 잡지, 방송 이런 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이 사회 현상이다라고 했을 때 또 사회 현상이 이제 더 집중적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집단적 개입이 필요한 거.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액션이나 집단적인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사회복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통해서 사회적 집단적 개입을 통해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집장만 하기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서 아이들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한 어떤 부분을 해소해주면 아이를 많이 낳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 한 명 낳으면 뭐 1억씩 집 그냥 주고 이럴 것 같으면 네,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 청년 실업 문제, 환경오염 문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자, 그래서 사회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충족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 사회적 원인이어야 한다.
자연재해는 아니 된다. 가치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수 또는 영향 있는 사람이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집단적 개입이 필요, 개입으로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요것이 네 가지가 사회 문제로 규정하기 위한 충족 요건이 된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아마도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사회 문제의 원인, 유형을 한번 보시면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사회 문제의 원인과 양상과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사회 해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구조적 불평등 문제, 일탈적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사회 해체적 문제는 보통 인구, 인종, 가족 해체, 지역 사회 해체, 갈등, 빈민, 환경 문제,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해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 해체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빈곤, 소득 배분, 노동 문제, 교육 불평등, 성차별, 노사 문제, 의료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 불평등 문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 일탈적인 문제는 범죄, 청소년 비행,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자살, 정신질환, 성매매 이러한 것들이 일탈적 문제. 자, 그래서 보통 사회 문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체적, 구조적 불평등, 일탈적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사회 문제 분석을 몇 가지로 이렇게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했죠. 특히 요크라는 학자는 사회 문제 분석을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던져서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10가지가 어떤 거냐? 10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크라는 사람은, 이러한 10가지를 질문을 해서, 그래서 사회 문제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를 한 거죠. 자, 먼저, 첫째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상황과 조건. 두 번째는 이 문제로 통해서 누가 고통을 받는가, 또 누가 이익을 받는가, 이거를 분석을 하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고통받는 사람과 이익받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사회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이 문제를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가? 또 누가 이거는 사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니까. 자, 여섯 번째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뭔가를 확인하게 되면 아마도 개입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아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현재 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현재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한번 어, 확인해 보는. 자, 여덟 번째는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거냐? 뭐 프로그램이 중단돼도 아무 결과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홉 번째는 사회 변화의 목표는 무엇이냐? 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또 정치적인 관점,
또 이것이 만약에 해결 또는 방해되는, 이게 해결되면 이익을 받는 사람, 또 어떤 그 명확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원 간의 격차를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 그래서 요크는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이렇게 10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학자가 주장한 내용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부분은 타버와 피너간이라는 학자가 분석한 내용도 있어요. 요거는 아마 세 가지로 분석을 했네요. 타버와 피너가는 특정 사회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기속되는지, 사회에 기속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며 확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분석 툴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개인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먼저 개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최저 기준의 박탈, 학대와 착취와 같은 위협,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 빈곤 문제, 가정폭력, 아동폭력, 아동학대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사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범위가 크겠죠.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 자, 이것은 청소년 문제나 약물남용, 범죄, 약물남용과 범죄, 동성애 같은 거가 여기 있는 거. 그러면 개인과 사회 이외에 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생리적, 물리적 요인, 행동적 요인, 심리 또는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개인 또는 가족적.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거. 자, 그래서 이 학자는 개인, 사회, 그다음에 확산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어떤 건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자,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75페이지에 그림이 나오죠. 표 4-2 사회문제 분석틀의 적용. 그러니까 이 타버와 피너간이 주장한 분석틀 세 가지 개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것을 해서 치매 노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기본 분석 틀에다가 치매 노인 부분을 한번 넣어봤더니 자, 거기 75페이지 그림 표를 보면 오른쪽 치매 노인 개인적에 대한 문제, 치매 노인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는 어떤 거냐? 아마도 한 가정에 치매 노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님의 성격이 저러지 않았는데 치매 때문에 막 개팍해지거나 막 공격성이 있거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족의 방치 또는 학대. 예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장기 요양이 되기 전에 치매가 있거나 가정에서 돌보지 못할 경우 뭐 치매 부모님을 갖다 버리거나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죠.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사회 활동의 제약, 그 개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마. 그래서 치매 노인을 생각을 해줄 때는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문제는 치매 노인 보호 및 치료 비용 급증. 치매가 많아지면 치료 비용이 당연히 급증되겠죠. 그러면 노인 건강과 삶의 질 위협, 그다음에 경로 효친 사상의 태조.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음,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원인들이 있을까? 자,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찾아가야죠. 자, 75페이지의 내용들이 개인의 문제에 대한 거, 사회 문제에 대한 거, 이렇게 봤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내용들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존재나 확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가족의 부담 가중, 허약한 노인 경시, 사회적 가치 평가절하, 가족의 무관심과 방치, 적절한 보호기관 결여. 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치매 노인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 사회, 그다음에 확산되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티버와 이 피너가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그 하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제 분석 절차를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가정이 반드시 전제된다. 자, 올바른 가정. 자, 사회문제 일반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사회문제가 뭐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업, 빈곤, 부적응, 사회문제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렇지만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문제의 전체적인 원인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다. 자,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접근 방법을 한번 실업이라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다르죠. 실업이라고 하면 가정을 노동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실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요, 일자리가 없어서 부족.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을 때, 아, 내가 노동 능력이 없을 때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이제 취업을 시켜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거고요. 대신에 가정을 일자리가 없더라. 노동 능력은 충분한데 일자리가 없더라 하면 일자리 프로그램들을 많이, 취업 알선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방법. 그래서 취업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의 실업이라는 하나의 사회 문제를 가지고 내가 능력이 부족했을 때는 교육적인 차원이 증가가 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노동 일자리가 없을 때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확연히 접근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보죠.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칠판이나 큰 종이, 자, 큰 종이를 하나를 딱 예를 들어 칠판에다가 정중간에다가는 큰 종이 한가운데는 문제와 관련된 단어를 적는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칠판이 있는데 정중간에다가는 문제 상황을 적는다. 에코, 다. 자, 문제에 관련된 단어를 적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다가는 개인 문제,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다가는 사회 문제, 개인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왼쪽에는 문제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을 적는 거. 자, 여기 이제 그림이 이런 게 되는 거죠. 문제 상황을 첫 번째 정중앙에다가 하고, 오른쪽 위에다가는 개인에게 문제되는 상황,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에는 사회에 되는 문제 상황. 자, 이런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 좌측에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적는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는 돌봄, 대안에 대한 것부터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 이러한 어떤 칠판에다가 분석을 하게 되면 문제 해결 방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제 분석 방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중간에 상황을 적고 개인에 대한 오른쪽 위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상황 그리고 왼쪽 중앙에 해당하는 문제의 원인 그리고 아래에는 대안.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 사항을 결식을 한번 볼까요? 결식아동. 결식아동을 쭉 이제
정중간에다 적었으면 결식아동에 대한 분석은 개인에 대한 부분 영양결핍, 건강 악화,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겠죠. 그럼 사회적인 것은 가족 해체, 빈곤가구의 증가, 고용보험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원인은 뭐냐? 보호자의 돌봄 부재. 그죠?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밥을 제공하지 않더라. 기관 인력 감출, 기술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대안은 어떤 거냐? 돌봄 활성화, 그다음에 급식 서비스 제공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분석 방법을 강구를 해보면 음, 어떤 문제를 놓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문제를 분석할 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의 규모, 원인, 영향, 차별성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겠죠. 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런 절차 명료하게 서술하고 규모가 얼마나 크냐, 원인이 뭐냐,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거냐, 차별성은 어떤 거냐. 자, 규모, 원인, 영향, 차별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 파악을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잘 분석할 수가 있더라. 자, 이거를 조금 더 내용들을 볼까요? 자,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인이 뭐냐? 이 문제가 왜 생겼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보다 정확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더라. 원인이 분석이 되면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초등학생 결식이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초등학교 결식이에요. 초등학교 아이가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표는 저녁 식사 무료 제공을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다른 부분에 문제의 원인은 맞벌이 가정의 보호자가 부재, 그다음에 부모 자녀 소통이 어렵고, 학원 게임 등으로 인해서 시간 조절이 어렵더라. 이게 문제의 원인이라면, 목표는 자녀에 대한 급식 제공하고 소통, 그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치, 이렇게. 바로 다르죠. 문제의 원인이 단순하면 이러한 목표가 정해지고, 원인이 이렇게 분석되니까 목표가 이렇게 또 선정이 됐다. 문제의 원인과 목표 설정 사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분석 기법에 있어서 분석 기법을 문제지 작성, 그다음에 역장 분석.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분석 기법의 문제지 작성 기법이라는 것은 문제 지도 작성, 문제 지도 작성. 자, 이 방법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특정 문제에 관련된 가치, 이 가치가 어떠냐? 문헌에서 어떻게 증거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문제 연결고리를 이해함으로써 문제의 어떤 부분이 개입에 초점이 되는지 되어서 해결 가능한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자, 문제 지도를 작성하는 것은 딱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다. 문제 지도. 자, 그래서 당면 문제를 가운데 위치에 놓고 위로 갈수록 원인이 아래로 갈수록 결과가. 자, 요거죠. 요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체형 거부 문제. 자, 위로 갈수록 원인이 아래로 갈수록 결과가. 요런 원인 때문에 이러한 원인 때문에 채용이 거부되니까 이렇게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원인, 아래는 갈수록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분석의 방법, 문제 지도 작성 분석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장 분석. 역장 분석은 문제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목표 설정과 개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한다. 자, 역장 분석이라고 있죠.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표적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도구. 표적 체계. 자, 문제를 식별하고 분석해서 목표 설정과 개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표적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했죠? 자, 표적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도구인데 주로 역장 분석은 5가지 단계를 거쳐. 1단계는
목표 구체화. 이제 어떤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죠. 구체화. 음, 자,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추진력과 저항력을 명확화한다. 자, 그렇게 하면은 긍정적 부분이 무엇인지, 부정적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진력과 저항력의 강점을 평가하는 것. 자, 강점을 평가하게 되면 힘, 지속성, 복정성의 차원에서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강점을 평가하고 네 번째는 행위자를 명확화하는 건데 행위자의 영향력이 높거나 낮거나를 등급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네 번째는 변화 전략의 선택, 추진력은 강하게, 저항력은 약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 역장 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목표의 구체화, 추진력과 저항력의 명확화, 강점을 평가하고 행위자를 명확화시키고 그다음에 변화 전략을 선택하는. 자, 이것은 그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의 한 단계, 역장 분석. 그다음에 아까 네, 내용이 있었죠. 아이고, 이게 계속 넘어가네. 자, 문제 지도 작성과 역장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첫째 시간은 이렇게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잠시 휴식 취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